자, 하나, 둘, 셋.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명절 연휴 잘 보내셨고요. 예, 명절 끝난 다음에 수업하려고 그러니까 좀 힘드네요. 자, 우리 오늘 수정표 나왔는데, 수정표가 이제 올해 최종본입니다. 요약치 나온 이후에, 자, 4번에 걸쳐갖고 수정표 나왔고요. 이 앞에서 나갔던 것들 싹 모아가지고, 이제 이따가 오전반 수업 끝난 다음에 한 30분 정도 보강해서 싹 다 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자, 오늘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말 그대로 필수 암기사. 자, 우리 19회 촉주가 되고요. 말 그대로 필수한 기사, 우리 시험 들어가기 전에 꼭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될 사항들 이거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에 걸쳐갖고 필수한 기사 교재 가지고 한번 정리하고요. 자, 교재 3페이지. 자, 국토법부터 하나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우리 공법은 2차 과목이라서 암기 과목의 성격이죠. 좀 외워야 될 것들, 그런 것도 위주로 된 자료가 되고요. 자, 우리 국토법의 용어 정의, 그거 보기 전에 한번 쭉 책에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저는 국토법이 우리 공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법이다라고 하고요. 우리 시험에 12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그래서 이름대로 국토, 전 국토를 계획하고 이용하자. 자, 이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저희 국토의 선계획, 후용, 체계에 관한 법이다라고 하고요. 자, 일단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각종의 이제 계획부터 수립하죠. 자, 토지 계획 중에서 첫 번째 국가계획이죠. 자, 이 국가계획이라는 것은 중앙행정기관. 자, 우리 중앙행정기관 하면은 한마디로 국토부 장관을 얘기하고요. 저희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거나 또는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 저희 국책사업학에서 수립하는 계획인데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되는 계획입니다. 포함된다. 이게 예전에 또 기출이죠. 포함되지 않는다 해서 틀리게. 그러면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이 두 개를 합쳐갖고 도시군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계획도 본질은 도시군계획인데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거나 국책사업학에서 수립할 때 이때는 따로 국가계획이다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이든 광역계획권이든 다 앞에 광역자 붙었어요. 광역자 붙으면 하나가 아니고 2개 이상. 그래서 2개 이상의 관할구역,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저는 2개 이상의 특광시군 관할구역을 하나의 계획군으로 묶어주는 거죠. 그래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묶어갖고 하나의 계획군으로 지정을 했다. 그러면 광역계획권이다라고 하고요. 저는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2개 도시 간의 기능 분담입니다. 적절하게 기능을 잘 분담해서 발전시켜보자. 이런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죠. 그러면 국가계획하고 광역도시계획 이 2개는 무조건 수립되는 일반적인 계획이 아니고 특수계획이다라고 하죠. 국가계획은 국책사업학에서 국토부 장관이 따로 수립하고요. 이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이 지정됐을 때만 수립하는 특수계획이다라고 하죠. 자, 일반에서 우리 국토에 빠짐없이 수립되는 일반적 계획을 도시군계획이라고 하고요. 자, 도시군계획은 특별시, 그리고 광역시, 그리고 시 또는 군, 그리고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는 생략하고요. 저희 특광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여기서 군이라고 할 때는 우리 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가 되죠. 저 광역시가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 광역시 안의 군, 뭐 인천광역시 강화군, 이거는 따로 계획 수립하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하고 군이라고 할 때는 어디에 있는, 도에 있는, 경기도 같은 도에 있는 시 또는 군을 얘기하죠.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시 또는 군. 자, 우리나라에서 특광시군이 4개 속하지 않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특광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도 궁극적으로 전 국토에 빠짐없이 수립되는 일반적인 계획을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고요. 다시 도시군 계획의 종류가 2가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이 2개로 구분하죠. 그래서 이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도시군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역시 도시군,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저는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이 기본 잡은 것들 다 발전 방향,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한다. 그래서 이 관할구역의 지역의 특성, 뭐 산이나 강 이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생활권을 설정해 놓고 생활권에 맞게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시켜 나가자 발전 방향 제시하고요.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이 됐든 도시군 기본계획이 됐든 다 뒤에 말이 같습니다. 다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한다라고 하죠. 이런 발전 방향만 제시하는 계획을 우리가 법에서는 정책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저희 정책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집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대부분 안 되는 게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 정책 계획은 수립이 돼도 직접적으로 국민의 토지 소유권을 규제하는 직접적인 효과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비구속적 행정계획, 우리한테는 아무 효과가 없다. 비구속적 계획이고요. 자, 그럼 비구속적 계획은 국민의 토지 소유권을 규제하는 게 없으니까 쟁송의 대상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행정 쟁송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뭐 그닥 중요성이 큰 건 아니고요.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그러죠. 도시군 관리계획도 도시군,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저희 특광시군 관할구역을 구체적으로 관리합니다. 자, 관리라고 할 때는 구체적으로 개발하고 신도시 개발, 정비, 구도시 재개발, 보존할 곳은 보전. 그래서 이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전, 자, 요거를 두 글자로 집행한다라고 하고요. 구체적으로 관할구역의 토지를 개발하고 정비하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죠. 그리고 집행과 관련해서 도시군관리계획은 수립이 되면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효과가 발생해요. 이제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못 쓰게 규제, 또는 내 땅 팔기 싫어도 강제적으로 뺏어가는 수용 같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효과가 발생하는 구속적 행정계획이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내 권리를 침해받았다 할 때는 쟁송을 제기해서 다툴 수가 있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효과가 발생하는 구속적 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계획입니다. 그럼 일단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두 개를 합쳐갖고 도시군계획이라고 하죠. 자, 기본계획은 장기발전 방향, 이 정책을 제시하고요. 이 정책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 그래서 정책계획, 집행계획 두 개를 합쳐갖고 도시군계획. 그럼 일단 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토지를 개발하고 정비하는데 아무거나 개발하고 정비하는 게 아니고 이 상위계획에서 제시해준 각종의 정책을 주민의 의사, 예산 이런 것들 고려해갖고 결정부터 합니다. 정책을 6가지로 결정해 놓고 구체적으로 집행하고요. 그래서 이 결정하는 내용이 6가지, 용용, 기도, 직, 6가지 결정해 놓고 집행. 그래서 이 결정하는 내용 6개, 이거 다 우리 앞글자 따갖고 외웠는데 또 막상 물어보면 다 틀리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1번에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지정, 변경하는 것이 도시군관리 결정하는 내용이고요. 또 2번에 용도구역. 우리 용도구역은 독자적이라서 이름으로 쭉 나열을 해줍니다. 앞글자만 쭉 써놨는데요. 용도구역의 이름 당연히 알아야 돼요. 개발 제한구역, 도시 자연공구역, 시가와 주정구역, 그리고 수산자원 보호구역. 일단 개도시수. 여기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합니다. 그 용도지역이든 용도지구든 용도구역이든 다 용도를 결정해 준다라고 하고요. 이 용도라는 말의 의미는 쓰임새입니다. 토지의 쓰임새를 정해준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쓰임새를 용도지역, 이 땅을 개발할 땅, 농사지을 땅, 보존할 땅, 가장 기본적인 쓰임새를 전국토에 빠짐없이 정하고요. 그다음 용도지역을 보충하기 위해서 또는 보완하기 위해서 일부 토지에 추가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용도지구라고 해요. 그래서 용도지구는 항상 용도지역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지정하는 개념이 되죠. 일반에서 용도구역, 용도구역은 2번에 따로 썼으니까 용도구역은 독자적입니다. 지역지구에 관계없이 독자적인 쓰임새를 정한다. 그래서 용도구역별로 각각 독자적인 쓰임새가 되죠. 그러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갖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토지에 지정하거나 변경합니다. 그런 이제 효과. 자, 용도에 맞게 토지를 쓰도록 우리한테 규제하죠. 이 규제하는 것을 행위 제한한다라고 하고요. 이 행위 제한이라는 효과가 이제 구체적으로 발생하는데, 자, 용도 지역의 지정과 행위 제한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러면 틀려요. 용도 지역을 지정 변경하는 것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고요. 행위 제한은 따로 정합니다. 그 용도 지역이라는 게 지정이 됐다. 용도 지역에서는 3가지 제한합니다.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3가지 행위 제한하고요. 이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은 다 대통령령에서 직접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죠. 그 다음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한다고 그래요.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더 세게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 풀어줄 수도 있는데 주로 용도지구는 건축을 규제해요. 건물의 높이, 구조, 외관, 건축 제한을 통해서 용도지역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럼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것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는데요.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러면 틀리죠.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은 조례로 지자체가 알아서 정하도록 합니다. 그다음 용도구역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아예 따로 정합니다. 행위 제한을
따로 정해서 독자적인 목적을 달성하자는 것을 용도구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역, 지구, 구역 순서대로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용도, 토지의 용도 쓰임새를 정해놓고 그 관할구역의 토지를 용도에 맞게 합리적으로 쓰도록 규제하는 것이 지역, 지구, 구역이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합니다. 여기 기반시설은 도로, 철도, 상하수도, 학교, 공원 뭐 등등등 46개가 있고요. 이 46개 기반시설 중에서 구체적으로 뭐를 설치할지 도시공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게 돼요. 종류, 명칭, 위치, 규모 이런 기반시설 중에서 뭐를 구체적으로 설치할 거냐 결정. 결정이 되면 결정된 한계, 그거는 도시군계획 시설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결정하기 전까지는 기반시설, 결정된 후에는 도시군계획시설. 그래서 기반시설하고 도시군계획시설은 전혀 다른 말이다. 이것도 구분하고요. 그리고 결정한 도시군계획시설을 구체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라고 그러죠. 줄여갖고 시설 사업. 그래서 시설 사업을 시행해서 관할구역에 도로도 놓고 전철도 놓고 할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은 신도시개발, 정비사업은 구도시 재개발. 그래서 시설사업하고 개발사업, 정비사업 다 도시군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사업인데, 자, 이 세 개 사업을 묶어가지고 이제 풀을 필요가 있으니까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세 개는 합쳐갖고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합니다. 도시군계획 사업. 그 다음 5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요.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든 지구단위 계획이든 앞에 지구자가 붙었다. 의미는 일부죠. 그래서 특광시용 관할구역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 단위로만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지구단위 계획, 그 일부 지역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수립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 6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럼 입지규제 최소구역, 자, 요거는 본질이 용도구역인데 2번에다 쓴 게 아니고 6번에 따로 빼놨어요. 이유는 종래 용도구역들, 뭐 개발제한구역 이런 것들 다 개발을 못하게. 그런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개발을 하려고 지어하는 용도구역이죠. 그래서 입지규제, 이 건축에 관한 규제를 최소 딱 풀어가지고 집중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끔 도시 정비를 촉진, 재개발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 개발하기 위해서 지정하고요.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용도구역이니까 행위 제한을 따로 정합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행위 제한을 따로 정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일단은 6가지입니다. 용용, 기도, 지입 6가지로 결정해 놓고 구체적으로 집행해 나가는 것이 도시군관리계획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순서대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순서대로 이 계획들부터 싹 공부하고요. 그러면 행정청도 위계질서가 있듯이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들, 자, 이런 토지계획도 위계질서가 있어요. 자, 일단 우리 국토법에서 가장 상위 계획은 국가계획입니다. 다음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이 가장 하위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상하 위계질서가 있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상하 위계질서 요거는 계획을 수립하는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하면 되죠. 국가계획은 전국토를 놓고 수립하는 가장 넓은 계획이고요. 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의 관할구역, 도시군계획은 하나의 관할구역, 내려갈수록 계획을 수립하는 범위가 좁아지게 돼요. 그래서 넓은 지역을 놓고 수립하는 계획이 상위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상하 위계질서, 우리가 공식으로 해갖고 3가지 얘기하죠. 상위 계획은 하위 계획 수립하는데 지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지침 또는 기준. 그래서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해야 돼요. 맞게 수립해야 된다. 부합. 근데 부합하지 않아갖고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의 내용이 달라졌어요. 이때는 당연히 상위 계획이 우선합니다. 이 3개 공식에 따라서 대입하면 되고요. 그러면 도시군계획이 가장 하위 계획인데, 다시 이 도시군계획은 국토법이 아닌 다른 법에서 수립하는 계획, 다른 법에서 수립하는 계획보다는 더 상위 계획이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도시군계획은 다른 법에서 수립하는 계획의 기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본. 그래서 우리 다른 법에 수립하는 계획, 대표적으로 개발법에 수립하는 개발계획, 정비법에 수립하는 정비계획, 이런 다른 법에서 수립하는 계획보다는 도시군계획이 상위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국토법이 다른 법보다 상위법이 되죠. 그리고 특히 다른 법에 수립하는 계획이 부문별 계획이에요. 뭐 교통이면 교통, 주택이면 주택. 자, 그럼 부문별 계획 수립할 때는 도시군계획 중에서도 기본 계획에 부합되도록 합니다. 기본.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다 기본이 되죠.
도시군 계획은 다른 계획의 기본. 부문별 계획 수립할 때는 도시군 기본 계획에 부합해라. 그래서 기본자가 키워드가 되고요. 자, 여기까지 성계획 파트 간단하게 책에 한번 쭉 훑어봤고요. 후개발 체계, 이 계획에 따라서 이제 개발합니다. 후개발 체계는 간단해요, 두 개. 먼저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국토를 개발할 수가 있죠. 그러면 도시군 계획 사업은 세 개밖에 안 됩니다. 시설 사업과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 이게 29회 때 그냥 한 문제가 되죠. 그럼 이 중에서 이 시설 사업, 요것만 우리 국토법에서 절차를 직접 규정하고요. 개발 사업의 절차는 개발법, 정비 사업의 절차는 정비법에서 아까 따로 규정하니까 개발법, 정비법은 다 우리 국토법의 부속법, 하위법이다라고 하고요. 자, 그런데 도시군 계획 사업은 요 세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토지를 개발할 때, 뭐 내 땅에다 건물 하나 짓겠다 이런 개별적으로 개발하려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죠. 행정청에게 허가를 받아서 사전에 이 국토가 난개발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의 개발 체계는 두 개, 도시군 계획 사업 아니면 허가받아갖고 개발할 수가 있고요. 자, 개발행위 허가제니까 허가권자가 주인공입니다. 허가권자는 특광시장 군수. 그래서 우리 국토법에서 허가받는다 그러면 무조건 누구한테 가서 받는 거냐? 특광시장 군수. 개발행위 허가가 됐든 시가와 주정구역에 허가가 됐든 타인 토지의 출입 허가가 됐든 할 때는 허가는 다 특광시장 군수한테 가서 받고요. 그럼 허가받아갖고 할 수 있는 행위 6가지. 자, 건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형질 변경, 토속 재치, 토지 분할, 물건 항상 1개월 이상 쌓아둘 때. 그래서 6가지 행위는 그냥하도록 냅두면 난개발이 벌어지니까 다 허가를 받아갖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에서 파생되는 제도로서 기반설 연동제라는 게 또 있죠. 그러니까 개발행위는 기반설하고 연동한다. 연동은 묶을연자에 움직일 동자. 묶여갖고 움직인다. 즉 기반설이 충분하면 개발행위도 할 수가 있고 기반설이 부족하면 개발행위도 할 수가 없다. 이 개발행위는 기반설로 연동한다라고 하고요. 자, 여기에 제도가 두 개가 있어요.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설 부담구역. 일단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설 부담구역 얘들은 용도구역이다 이러면 틀려. 이 두 개는 용도구역이 아니죠. 즉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는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 5개를 우리가 용도구역이라고 하고요.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 두 개는 용도구역이 아니죠. 다 개발행위 허가에서 나오니까 허가권자, 특광시장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구역입니다. 그리고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서로 정반대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계발치, 이미 건물 다 지어갖고 개발이 끝난 곳이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신개발치, 새로 개발하는 것. 그래서 절대 이 두 개 구역을 중복해서 하나의 토지에 지정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리죠. 절대 중복할 수가 없고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계발치, 건물 다 지어갖고 개발이 된 곳이니까 기반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곳입니다.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 여기 키워드. 그래서 이 기반시설을 필요로 하는 큰 건물을 못 짓게 대형 건물을 억제하기 위해서 정한다라고 하고요. 큰 건물 못 짓게 하는 방법,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 적용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구체적으로는 용적률만 50% 강화 적용해서 대형 건물의 건축을 억제하는 개념이다라고 하죠. 자, 일반에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신개발지, 새로 개발하니까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의 설치가 뭐한 곳이냐? 필요. 기반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한 기반시설을 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설치해라. 기반시설의 설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지정한다라고 하고요. 근데 구체적으로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 돈을 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누가 돈을 내는지 이게 핵심. 그래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을 신축, 중축하는 자에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해서 돈을 납부하도록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좀 전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국토법 끝이었는데 자, 올해 또 신설된 게 성장관리계획이 되죠. 그럼 성장관리계획 얘는 일단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거를 파악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 성장관리계획은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입니다. 허가의 기준. 그래서 허가 신청했을 때 허가권자는
이 성장관리계획에 맞아야 허가를 내주게 되죠. 그래서 허가의 기준이니까 성장관리계획도 허가권자, 특광시장 군수가 따로 수립하는 계획이고요. 절대 이 성장관리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이다 이러면 틀리게 돼요. 얘도 도시군관리계획이 아니고 개발행위 허가에서 나오는 별도의 계획이죠. 그래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정하는 구역을 성장관리계획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관리계획구역 요거부터 먼저 정하고 여기에 이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죠. 그럼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도전, 녹지하고 비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고요. 절대 주거, 상업, 공업체, 주상공업 쪽에서는 절대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 녹지하고 비도시 지역의 난개발 방지 그리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죠. 그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무조건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개발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계획의 통제하에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이런 녹지나 비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요. 대신 계획의 통제를 가하는 대신에 인센티브 줍니다.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인센티브를 또 주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선계획, 후개발, 체계까지 쭉 우리가 국토법 순서대로 공부하고요.